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3월 31일 화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나저나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는 어제부터 온도가 많이 이렇게 더 떨어지네요. 그래서 으슬으슬 약간 춥습니다. 아침이랑 밤은 약간 이렇게 더 춥고 당연히 낮에는 덥기는 더운데 어쨌든 얼마 전에는 또 엄청나게 미친 듯이 이렇게 또 덥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갑자기 이렇게 또 추워지니까 깜짝 어제는 이렇게 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국들을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 맹비난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 있지 않습니까? 이 호르무즈를 그냥 방치를 하고,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지 않고 종전을 하는 이 전쟁을 이렇게 또 끝내는 그렇게 시사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됨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이 에너지 공급, 이 원유 공급의 20%가 지금 현재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미국만 발을 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전 세계가 큰 파장을 겪고 있다라고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입장은 이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이란의 공격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게 그게 이제 목표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 것은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다라고 이렇게 또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이상한 게 이 전쟁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이란이란 전쟁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봉쇄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피트 헤그세스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거는 이 호르무즈 해협 막힌 것은 내 탓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전쟁을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없이 끝낼 수도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야,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어쨌든 간에 왜 이러한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유럽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미국 군용기들이 유럽의 영공을 통과를 하거나 기지를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거부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한테 이렇게 엄청나게 비난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비난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이 전쟁 끝날 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발을 빼버리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특히 이제 프랑스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는 이스라엘로 가는 탄약 수송기에 그 영공 통과를 이렇게 또 막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이제 프랑스한테는 더 많은 비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르크 루비오 이제 미국의 이제 국무장관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G7 회의에서 해협을 개방을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동맹의 도움은 필요 없지만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난 뒤에는 해협을 감시를 할 해상 태스크 포스는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G7 국가들한테 이렇게 요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국가들한테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유럽 국가들한테 지금 우리 미국이 하고 있는 이 이란 전쟁을 도와주지 않은 그런 이제 나라들은 이제는 스스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라고까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국가들 중에 이번 이란 전쟁에 미국을 돕지 않았었던 그런 나라들은 나중에 미국이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돕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근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유럽을 이렇게 더 본다고 하면은, 뭐 영국은 유럽 국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거의 대부분 미국을 지금 이 이란 전쟁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도와주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유럽에다가 대고 이런 뭐 독서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영국은 어느 정도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영국은 또 유럽이 아니잖아. 영국은 또 이제 브렉시트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는 이 전쟁을 이제 끝난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하는 거,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건드리지 않겠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되든지 말든지 간에 전쟁을 뭐 조만간 끝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진짜 전쟁이 조만간 끝나려나 보다.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의 전쟁은 우리가 이겼다, 벌써 이제 다 초토화를 이렇게 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빠지겠다, 우리가 승리하고 이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입장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미군이 철수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은 그거는 당장은 아니다, quiet ye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당장 철수를 시키지는 않겠지만 조만간 철수는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군사작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일정보다 2주 정도 앞서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분명히 전쟁을 시작을 했었을 때는 4주에서 5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5주가 지금 지나고 있잖아. 아니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라고 하면은 2주 앞서서 지금 일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벌써 전쟁이 끝났어야 하거든요. 3주 만에 끝났어야 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2주 정도 앞서가고 있다.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랑 이렇게 또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이 동맹국들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도와줘라. 뭐 나토나 뭐 영국이나 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 국가들은 지금 이 전쟁을 이렇게 또 반대를 하면서 미국을 전혀 안 도와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란의 상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그 압도적인 파워로 이란은 뭐 초토화가 된 그런 상태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이거 봐라, 우리가 벌써 무력화를 시켜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더 이상 실질적인 위협은 없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거든요.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인 같은 것들이 있겠지. 그래가지고 지금 통과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막힘으로 해가지고 봉쇄가 됨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유가는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이제 휘발유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휘발유 가격이 4달러를 이렇게 또 돌파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은, 이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가 이제 끝난다고 하면은 이 미군이 철수를 하고 이제 바로 유가는 내려갈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70년대 그때도 그 유가 파동에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도 뭐 이집트랑 이스라엘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가 전쟁이 이렇게 또 끝났다가,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가가 더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란의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은 아마도 유가는 더 오를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쟁을 끝낼 그럴 기미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미국 측에서 보내고 있는 15개 항목에 평화 협정이 돼가지고 우리는 이거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맞받아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어, 그리고 이 전쟁을 끝낸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가는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초기에는 전쟁을 막 시작을 했었을 때는 뭐 4주에서 6주면은 전쟁이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5주 차에 이렇게 또 접어들어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2주 정도 더 앞서가고 있다, 일정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뒤가 많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렇게도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은 벌써 그 리즘 체인지가 됐다. 이 체제 변화가 벌써 일어났다. 그리고 지금의 지도부는 이전보다는 더 이성적이다라고 그렇게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는 뭐 전쟁을 이제 조만간 끝내겠다. 그리고 유럽, 너네 국가들은 알아서 호르무즈 해협, 뭐 봉쇄가 되어 있는데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당장은 철수를 시키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진짜 이 미국이 이렇게도 불확실성한 그런 나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폴리티컬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이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전 세계 문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에서 지금 안 도와주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전체 문제야. 우리 전 세계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Go get your own oil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너네들이 알아서 가지고 가라. 왜 우리 미국이 이거를 이 호르무즈 해협을 해방을 시켜줘야 하냐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이제 유럽 국가들한테 엄청나게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너네 이제 도와주지 않을 거야. 너네 뭐 전쟁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간에 너네가 스스로 싸우는 법을 익혀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도 전 세계 문제인데 왜 우리 미국이 혼자서 도맡아서 해야 되냐. 너네가 지금 안 도와준다고 하면은 이제 이 오일은 너네가 알아서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특히 이제 프랑스한테 비협조적으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가장 강하게 이렇게 또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 또 심각하게 이렇게 또 만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안 막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란의 전쟁을 들쑤셔 놓고 난 뒤에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또 막히고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욕하고 있거든요. 아니 왜 전쟁을 시작을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또 막아둬가지고 유가를 이렇게 또 폭등을 시키게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이렇게 또 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문제이지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내 탓이 아니야. 항상 남의 탓을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 것도 이거는 내 탓이 아니고 전 세계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미국을 도와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여기 이제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가 됨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원유 20%가 이렇게 또 막히게 됨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 지금 이 전 세계 에너지 인프라가 위협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자유 세계를 대신을 해가지고 미국이 힘든 일을 다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우리 미국을 도와줘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유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그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유럽의 문제는 유럽이 해결을 해라,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유럽의 문제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놓고서, 그래놓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 중동 정쟁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유럽 국가들한테 도와달라고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이거는 메시지가 모순적인 게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유럽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맞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자신밖에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은 너네들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일어난다? 너네 문제잖아, 너네가 알아서 해.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름이 필요하면은 너네가 직접 와서 가져가. 이제 나는 몰라. 호르무즈 해협이 뭐 봉쇄가 되든지 말든지 간에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는 식으로 이렇게 또 할 거야.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 또 CBS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나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며칠간이 이란 전쟁이 있어가지고 이제 결정적인 그런 상황을 이렇게 또 만들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성패를 가를 이제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다. decisive days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 피트 헤그세스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가장 강력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계속 강력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란의 화력은 군사력은 계속해서 이제 감소를 하고 있다. 그렇게 계속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지금 미국은 이란이랑 협상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만약에 협상이 결렬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미국은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폭탄으로 협상을 할 것이다. negotiate with bomb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더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협상안에 대해 가지고 그 평화안에 대해 가지고 이란이 빨리 협조를 해라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피트 헤그세스 이 국방장관이 나와가지고 이제 브리핑을 하기 이제 바로 전에 이제 두바이 항구에 이제 정박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쿠웨이트에 그 대형 유조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유조선이 이란의 드론 공격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란은 아직도 이제 공격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피트 헤그세스는 우리는 이란의 공격 능력을 완전히 더 무력화시켜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란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진짜로 엄청나게 더 봉쇄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하는 그런 배들은 거의 없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란이랑 친한 국가들의 그런 배들은 통과를 시켜주기는 주지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이제 배들은 이제 통과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지금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 이제 빨리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미국 측이 똥줄이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또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으로부터 이제 외면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토 국가들로부터 이제 외면을 당하고 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자초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가지고 유럽의 문제는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 이란의 전쟁에 대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전 세계 문제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와서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킨 게 누구야? 이스라엘이랑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문제를 이렇게 또 일으켜 놓고 와서 같이 도와라? 모르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유럽의 문제는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이 똥줄이 계속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유가는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의 주식이 막 초토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한 그런 이제 비난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인들 이제 거의 대부분이 주식 투자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401k라든지 뭐 IRA라든지 이런 이제 은퇴 구자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식 투자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산들이 이렇게 또 줄어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뭐야 트럼프 대통령 너가 대통령이 되면은 주식시장 엄청나게 호황 만들어 준다며 라고 해놓고서 전쟁을 이렇게 또 일으켜 나가지고 지금 뭐 초토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유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는 게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란 전쟁을 하기 전에 이러한 그 문제들을 먼저 예견을 했었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에서 이란을 건드리게 된다고 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분명히 봉쇄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란 전쟁 섣불리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저질러 놨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실제로 이 호르무즈 협의 이렇게 또 봉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똥줄이 타는 게 미국 측이야. 트럼프 대통령 측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조만간 끝내겠다. 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 세계 문제이기 때문에 유럽 너네 국가들 뭐 나토 국가들 빨리 와가지고 도와줘라.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있다 보니까 화나가지고 오일 같은 거 너네들이 와서 직접 알아서 해결을 해라. 예, 우리들은 이제 빠지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엑세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란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제약이 없는 그런 전쟁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에다가 대고 담수화 시설 우리가 거기 공격을 하겠다라고 위협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담수화 시설을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이 민간인들을 향해 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금 협상이 좀 이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란의 발전소들을 공격을 하고 그리고 뭐 담수화 시설들을 이제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위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항상 이 러시아를 비난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제 발전소 같은 곳에 이제 공격을 이렇게 하면은 아니 왜 민간인들을 피해를 주느냐라고 항상 미국 측이 얘기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런 거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은 엄청나게 물 부족 국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담수화 시설을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식수 시설을 좀 공격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의 필수적인 그런 생존권을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국제 인도법에도 제네바 협약에 대한 그런 그 위반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전쟁 범죄를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키려고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위협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제 백악관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측에서는 지금 이 이란의 경제는 이미 망가진 상태에서 전력이랑 식수까지 이렇게 또 끊긴다라는 그런 압박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압박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협상 테이블로 이란을 지금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다라고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전쟁 범죄를 지금 일으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또 이제 피트 헤그세스 미국의 국방장관이 이란이나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80년 전에 작성이 된 그런 규칙을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런 이제 낡은 규칙들, 국제법들을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적에게는 자비라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피트 헤그세스는 국제법을 지금 위반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다시 말해가지고 전쟁 범죄를 지금 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발언까지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민간인 피해 완화 프로그램을 피트 헤그세스가 해체를 이렇게 또 해버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휘관의 명령에 방해가 된다라는 그런 이유로 육해공군의 최고 이제 법무관들을 해임을 이렇게 또 시켰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피트 헤그세스는 규칙 없는 그런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제약이 없는 그런 전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전쟁 범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란 전쟁 처음에 이렇게 또 했었을 때 그 크루즈 미사일을 엄청나게 이렇게 쏘지 않았습니까? 그 크루즈 미사일을 이렇게 또 쏘면서 그 남부 지역, 이란 남부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로 미사일이 이렇게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서가지고, 그거 이란의 미사일이다. 이거 봐라. 이란은 미사일도 아주 그냥 형편없다. 그냥 지네들끼리 지금 표적 삼아가지고 지금 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영상 찍힌 것을 이렇게 또 보니까 미국산 크루즈 미사일이었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초등학교로 미사일이 이렇게 또 떨어져가지고 초등학생 165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도 이거 민간인 엄청난 피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은폐를 이렇게 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은폐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이 이란이랑 이렇게 또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힘이 곧 정의이다 라는 그런 원칙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힘이 곧 정의이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미국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미국 생각에 그거는 악이다 라고 하면은 무자비하게 이렇게 또 공격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국제법 따위는 없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언리시드 월페어를 이렇게 하고 있다. 제약이 없는 그런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엑시오스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4달러를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3불 99까지는 뭐 얼마 전에 갔다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평균 가격이 4달러를 돌파를 했다 라고 합니다. 한 달 전에는 2불 90이었다고요. 이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2불 90이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또 오르더니만 드디어 4달러를 이렇게 돌파를 했다 라고 하네요. 이란의 전쟁이 시작이 된 뒤로부터 어마무시하게 지금 폭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는 휘발유 평균 가격이 5불 90이다 라고 하네요. 5불 90으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클라호마는 가장 싸다라고 하네요. 오클라호마는 3불 20으로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가장 싸다라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가 된 뒤로부터 국제유가가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 가격은 계속 이제 고공행진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지 않는 이상 유가는 계속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미국인들한테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를 이렇게 떼보니까 미국인들의 50% 정도는 이번 가스비의 폭등 원인은 바로 트럼프이다 라고 그렇게 지목을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응답자들의 한 87% 정도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가는 오를 것이고 그리고 휘발유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5%는 우리 가계 예산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대답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AAA 그 데이터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이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레귤러가 4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하고요. 4불 10전 정도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은 4불 90이다 라고 하네요. 프리미엄은 거의 5달러야. 그리고 디젤 평균 가격은 5불 50 정도이다 라고 하네요. 야, 특히 이제 디젤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 화물 열차에도 쓰고 그리고 이제 트럭에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류 옮기는데 이렇게 비싸게 이제 원유가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물가들도 이제 오르지 않을까 조만간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 시장 급등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1% 정도의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은 1.4% 정도의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1.9%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또 이제 주식시장이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의 전쟁을 이제 끝내려고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시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전쟁을 끝내려고 한다라고 그런 시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불타오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발언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특히 반등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네요. 엔비디아가 3% 정도 급등을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5% 정도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하면서 이 나스닥 주들이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란은 쿠웨이트 그 유조선을 이제 공격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쿠웨이트 유조선을 공격을 하다 보니까 유가는 118달러를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계속 이제 상승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네요.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겠다. 호르무즈 해협이 뭐 개방이 되든지 말든지 간에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또 해가지고 유가는 오르더라도 지금 주식시장은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3월 이제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을 이렇게 또 앞두고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3월 한 달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에너지 섹터가 가장 많은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해가지고 기름주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올랐다라는 그런 소리지. 3월 한 달간 에너지 섹터의 주식들은 한 12.5%가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라클은 또 한 2.6% 정도가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라클에서는 수천 명 정도를 해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수천 명을 해고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는 비용 절감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라클에서는 이 AI로 대체를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 엄청나게 많이 될 것으로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는 엔비디아로부터 20억 달러 규모를 이제 투자를 이제 유치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이렇게 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벨 테크놀로지는 11% 정도 이제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도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고유가인데도 불구하고 3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는 91.8로 예상치를 상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3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는 아직도 좀 이제 높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구인 규모나 그리고 이제 채용 인원들은 감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은 다소 둔화되는 그런 조짐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워렌 버핏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 또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 애플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애플 주식을 너무나 빨리 팔았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너무나 빨리 매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좀 아깝다라고 이제 솔직하게 인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도 농담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애플 주식을 일찍 샀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난 수익을 보고 이제 얼마 정도 이제 팔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작년 말에 애플의 주식을 좀 이제 팔기는 팔았거든요. 좀 이제 줄이기는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620억 달러 정도를 지금 애플 주식을 보유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대 투자 종목이다라고 하네요. 많이 팔기는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엄청나게 이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워렌 버핏은 애플 투자를 통해 가지고 세전 수익 1000억 달러 정도를 올렸다라고 이제 밝혀졌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애플 주식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물어봤다고 하는데 지금 애플 주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고점 대비해가지고 14% 정도 이제 하락을 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시장에서는 더 이상 사지는 않겠다라고 선을 그어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애플의 주식이 그 매력적인 그런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매수를 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시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팀 쿡 있지 않습니까? 애플의 CEO 이제 팀 쿡에 대해 가지고 그는 환상적인 관리자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이렇게 또 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넘겨준 그 애플을 팀 쿡이 그 누구보다 잘 운영을 해왔다라고 이 워렌 버핏은 팀 쿡을 엄청나게 칭찬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 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그런 기술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은 나나 워렌 버핏이나 찰리 문가에는 없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다라고 굉장히 높게 팀 쿡을 이제 평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워렌 버핏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이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CEO직에서는 이제 물러나기는 물러났지만 그런데 여전히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제 체어맨으로서 이제 회장으로서 투자 결정에 이제 참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제 워렌 버핏은 애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에 그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고 하는
영화가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가 아마존 MGM에서 이렇게 만든 그런 영화인데, 이 아마존 MGM에서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경신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개봉 2주 만에 전 세계적으로 3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이렇게 또 올리면서 이 MGM 역사상 최고 수익을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만 1억 6,500만 달러를 이제 벌어들이면서 이 MGM 최초의 1억 달러 돌파 영화이다라고 그렇게 기사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주 차에는 관객이 50%에서 70% 정도가 급감을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영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 32%, 해외에서는 5%만 감소를 하는 굉장히 경이로운 그런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혹시 프로젝트 헤일 메리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저도 안 봤는데 이거 가서 봐야 되겠네요. 굉장히 재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저점 매수의 기회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들을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저점 매수 이제 기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가격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또 하락을 했었을 때에 지금 들어가는 거, 지금 이 주식을 이렇게 또 사는 게 이제 저점 매수인데, 이게 지금 해도 되느냐, 이게 기회이냐, 위험이냐, 라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도 작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작년에는 이제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내려간다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하면서 이제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좀 이제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요번에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중도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많이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타이밍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려가고 있기는 있는데 어디가 저점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바닥이 어디인지 예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감정이 치우쳐져 가지고 지금이 저점이지 하고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은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망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최저점만 기다리다가 현금만 이제 보유를 하다가 나중에 시장이 급등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그거를 못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장기적인 수익률에 치명적일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조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 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해라, 달러 코스트 어버리징을 해라 라고 지금 조언을 이렇게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큰 돈을 넣기보다는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투자를 하는 방식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바닥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려가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이 내가 생각을 하는 그런 가격에 비해 가지고 좀 많이 내려갔다 하면은 조금씩 사서 이제 모아라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분할 매수가 바로 답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같이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을 때에는 분산 투자를 해라 라고 하네요. 특정 종목에 올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 같은 것들도 좀 사고, 비트코인도 좀 사고, 뭐 여러 가지 주식들을 좀 이제 골고루 잘 분산을 해가지고 좀 분산 투자를 잘 해야 된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좋다라고 하네요. 그래야지만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가격에 도달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 조금씩 사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S&P 500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52주 최고점 대비해 가지고 9% 정도 이제 하락을 이렇게 하면서 코렉션 테리토리에 지금 진입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많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많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 그런데 어디가 바닥인지는 모른다 라는 그런 소리지. 오늘도 이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막 끌어올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지금 올라가고 있기는 있는데 모르죠.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또 내려가지 않을까. 유가가 오르는 이상
주식시장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 오를 것이기 때문에, 다 비용이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오늘은 오르고 있는데 저점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피트 헤그세스의 브로커 있지 않습니까? 이 투자를 해주는 브로커가 피트 헤그세스의 자산을 이 전쟁을 시작을 하기 전에 방산 ETF에 투자를 하려고 그런 시도를 한 그런 의혹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피트 헤그세스의 자산 관리인 그 브로커가 이란이랑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하기 전에 2월 달에 블랙락의 ETF, 방산산업 ETF에 수백만 달러를 이제 투자를 하려는 그런 문의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방산 ETF, 블랙락이 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방산 ETF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로키드 마틴, 뭐 노스롭, 그루먼 이런 미국의 주요 방산 업체들을 대량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ETF이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 블랙락 그 ETF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모건 스탠리 고객들한테는 제공을 하지 않는 그런 ETF였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피트 헤그세스 브로커는 실질적으로는 투자를 하지 못했다. 라고 하네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런 보도가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이런 보도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피트 헤그세스는 지금 전면 부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펜타곤 대변인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뉴스는 완전히 조작이 된 그런 뉴스이다, 미스인포메이션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즉각 반박을 이렇게 또 하면서 피트 헤그세스나 브로커나 블랙록에다가 투자 문의를 한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기사는 대중을 오더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근거 없는 비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기사를 철회를 해라 라고 지금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시죠? 이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굉장히 수상한 많은 그런 거래들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끈앞풀들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은 그런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윤리적으로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는 분명히 조사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수상한 많은 거래들이 전쟁 전에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트 헤그세스도 하려고 했다가 못했다. 하려고 했다가 못했다라는 그런 의혹,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까 참,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의혹이 너무나 많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어제 그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이나 이러한 영상들이 많이 이렇게 또 올라왔었거든요. 그 가수 키드락 있지 않습니까? 키드락 자신의 그 자택에서 뒷마당 그 수영장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파치 헬기가 잠깐 이렇게 있다가 떠나는 그런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어제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오늘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키드락 자택에서 그 자택 이제 상공에서 아파치 헬기가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떠나는 그런 영상이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두 대가 이 아파치 헬기 두 대가 키드락 이 집에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또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키드락이 막 경례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주먹도 이렇게 또 쥐고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또 올리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또 이제 뉴섬 주지사 있지 않습니까? 뉴섬 주지사한테 멍청한 뉴섬은 절대 알 수 없는 수준의 존중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군의 경의 표시다 라고 키드락은 주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상이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까 미 육군 대변인은 이 영상의 존재를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행정적인 검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지금 미군에서는 밝혔다고 하네요. 군 조종사들이 엄격한 안전 기준과 그리고 비행 규정, 연공 요구 사항을 준수를 했는지를 지금 확인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위반 사항이 발견이 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미 육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 또 올라왔었던 그런 시점이 미 전역에서 이제 반 트럼프 시위, 노킹즈 시위가
발생을 했었던 그런 날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날에 이 미 육군 이 아파치 헬기가 키드라 집에 이렇게 와가지고 잠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날아갔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미군 자산을 키드락한테 이렇게 또 쓴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찰리 컬크에 대한 그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찰리 컬크를 암살을 한 그 암살범 있지 않습니까? 그 암살범의 그 총이랑 그리고 그 총탄 있지 않습니까? 총알을 지금 분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분석 결과 찰리 컬크의 부검 과정에서 나온 그 탄원의 파편이랑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그 범인이 총격범이 총을 놔두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발견된 그 소총이랑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 라고 그런 결과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네요. 찰리 컬크 몸에서 발견이 된 그 탄환이 총격범의 총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결과는 판단 불가로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FBI에서는 추가 테스트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동물 테스트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결과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변호인이 있지 않습니까? 총격범의 이제 변호인은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무죄를 지금 입증을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찰리 컬크 그 암살에 이용이 됐었던 그 수많은 그 증거 물품들에서 총격범의 DNA만 발견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DNA도 이제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서 좀 더 이제 복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내리기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 검찰에서는 분명히 이 총격범이 범인이다라고 그렇게 지목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소총에서 그 방화쇠에서 총격범의 DNA가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탄피에서도 총격범의 이제 DNA가 이렇게 또 발견이 됐고, 그리고 이 총격범이 평소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찰리 컬크의 이제 증오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었대요. 찰리 컬크는 항상 좀 강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대학교들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나랑 싸우자, 말싸움을 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막 사람을 몰아붙이는 게 있는데 그런 증오를 더 견딜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총격범이 바로 범인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지금 검찰에서는 이 총격범을 사형을 지금 구형을 할 방침이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그 탄피의 증거를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본 결과 그 소총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판단이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 재판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AP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조사를 하고 있었던 FBI 요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해고가 됐었거든요. 해고가 됐었는데 이 3명의 이 FBI 요원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클래스 액션 수수를 이렇게 또 제기를 했다. 집단 소송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 집단 소송에서는 우리들이 이 FBI 요원들이 보복 캠페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다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보복 캠페인의 희생양이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우리 요원들, 우리 이 FBI는 정당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정당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가 되었다라고 이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이 클래스 액션, 이 집단 소송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끝난 뒤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소송을 이렇게 또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만간 가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보면은 자신의 그 대통령 권한을 이용을 해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더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센티스 있지 않습니까? 론 디센티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에 있는 판비치 국제공항을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 국제공항으로 이름을 바꾸는 데 법안에 서명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플로리다에 있는 그 판비치 국제공항을 판비치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를
도널드 트럼프 인터내셔널 국제공항으로 이름을 바꾼다고요? 와, 이게 말이 되나? 야,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케네디 그 콘서트 홀인가? 거기도 뭐 트럼프 대통령 앤 케네디 홀이라고 이렇게 또 해두고, 야, 다 자기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이가 없는 게. 그리고 뭐 $100 지폐에도 뭐 사인 자기 거 들어가고, 예, 뭐 동전 만들려고 했다가 그거는 좀, 네, 뭐 안 되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그 판비치 국제공항은 이제 7월 1일부터 도널드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공항 코드 자체도 원래는 PBI라고 해요. 판비치 인터내셔널 공항 코드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 자체도 DJT로, 네, 도널드 트럼프로, 네, DJT로 네, 바꾸는 그런 법안도 발의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마이애미에다가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예, 이 도서관도 네, 지금 네, 만들려고 조감도를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네, 마이애미에다가 엄청나게 커다란 건물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네요. 네, 스카이스크레이퍼, 그 초고층 건물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도서관이다 라고 하네요. 예, 굉장히 많은 그 거울을 막 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을 이렇게 또 만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로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가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2015년도에 네, 그때 출마를 했었을 때 탔었던 그런 황금 에스컬레이터가 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집무실 복제품이 있을 것이고, 옥상 정원이 있고, 뭐 거대한 황금 동상이 있고, 네, 그런다고 하네요. 야, 이거 완전 트럼프 월드네, 트럼프 월드. 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름 들어간 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6월 달부터인가 $100 지폐는 트럼프 대통령 사인이 이렇게 또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군 군함에 자신의 이름을 이제 붙이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급 무슨 군함이다, 배럴십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비자 뭐 골드카드 있지 않습니까? 비자 프로그램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고, 약값 정보 사이트 거기에도 트럼프 RX 다 자기 이름을 들어가.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연방 저축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도 트럼프 세이빙 구자 다 트럼프 대통령 이름. 그리고 케네디 센터에다가도 트럼프 케네디 센터, 그리고 미국 평화 연구소에다가도 트럼프 대통령 이름 붙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기념 주화를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자기 것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나 짜증 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와, 진짜 미국이 이래도 되나?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신의 업적을 기린다고 하면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기리면서 만드는 것들이, 그런 게 바로 기념적인 것이지,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자기 이름 막 하고 압박을 하면서 자기 이름 붙이고 이런 게 뭐가 기념이 되느냐고, 그게 무슨 의미냐고. 전혀 의미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 이름 붙이기지 않나, 브랜딩화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 미국인들 절반 이상은 굉장히 짜증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자기 이름 붙이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다 짜증내 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 부동산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캘리포니아 부동산이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들이 안 팔리고 쌓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캘리포니아의 매물이 급증을 하고 있다. 안 팔리고 스테일한 매물들이 급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지금 이 레드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시장에 나온 지 6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되지 않은 그런 매물들이, 그러니까 스테일이 된, 정체된 그런 매물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국 전체를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전체 매물의 52% 정도는 6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이런 현상이 이렇게 또 일어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집값이 높은 것도 있고, 그리고 모기지율도 다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좀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사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네요. 캘리포니아가 이 집이 안 팔리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리버사이드가 가장 높다라고 하네요. 48% 정도가 가장 지금 안 팔리고 있다고 매물 정체가 지금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LA 44%라고 한다고 하고, 세크라멘토 41%, 샌디에고 37%, 애나하임 34%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지금 이 캘리포니아 부동산 집들이 안 팔리고 있다 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